오늘은 제가 시청역 사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아직 이게 급발진인지 페달 오조작인지 원인 규명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차량 돌진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시청역 사고가 제 기억으로는 급발진 의심 사고다라고 하는 사고들 중에서 가장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지금 국민들이 길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차량 돌진 사고가 굉장히 많죠.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돌진 사고, 급발진 의심 사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사고 발생할 때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다 주장하고 제조사는 페달 오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운전자가 노인이면 노령운전이라 그렇다 이제 이런 논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원인 규명 문제 해결하는 데 국토부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아까도 질의에서 나왔던 페달에 블랙박스 설치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제조사에 권고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오전에 제가 시청역 이 사고 이후에 어떤 대응 방안 하고 계신지 자료를 받았는데 한 장으로 왔는데요. 그 내용에도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원인 규명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에 대한 이제 내용이 거의 유일하게 예방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급발진이나 급가속 사고라고 하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장관님 혹시 비상제동 제어 장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차에 달리는 브레이크 뭐라고 ABS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AEBS라고 영어로는 하고 저는 그냥 편하게 긴급 제동 장치 오늘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차량이 쭉 이제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감지하고 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정지하는 거죠.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도 그렇고요. 그래서 혹시 이 기능을 운전하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네.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난 2022년에 이제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고 손자가 이제 같이 피해를 받은 그 사건에서도 그랬고, 그 대형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평창 사건 때도 그렇고, 이 긴급 제동 장치만 달려 있었어도 사고가 대형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돌아가시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진단과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 제동 장치가 국내에 의무화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화물차랑 버스는 2017년 이후 출시 차량부터 그리고 승용차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시되는 차량에 지금은 이게 의무 장착이 됩니다. 근데 장관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능만 제대로 작동됐다고 하면은 그게 원인이 급발진이든 아니면 페달 오조작이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차량에 이번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그 차량에 이 기능 탑재되어 있었나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뭐 보도에 의하면은 그 차종이 의무화 대상 전이긴 하지만 이게 고급 모델이어서 긴급 제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건뿐만 아니라도요. 2023년 이후에 출시된 차량에서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난 건수들이 적지가 않고요. 또 제가 교통안전공단으로도 받아보니까 이거 설치 의무화된 이후에 출시된 차량에서 이 비슷한 사고들이 벌써 여러 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논리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런 충돌 사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게 작동이 안 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장관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긴급 제동 장치를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게끔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국토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규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한 부분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속도적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 규칙상 이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을 하려면은 이 차가 10km에서 60km 사이에서 운행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 시청역 사고 차량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 시속 100km가 훨씬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그 영상을 봤는데 빠르게 갑니다. 100km 이상 막 급가속해서 달리고 있는 질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근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거 의무화하겠다고 확정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확정 발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신차의 90%가 이거 달려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발표하면서 표준하고 기준을 같이 이제 마련한 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시속 60km 이상의 운행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작동하지 않도록 자동차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미국은 시속 145km까지 이 제동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하라고 제조사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현대차도 자율적으로 시속 85km까지 이게 작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부는 너무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도 기준뿐만 아니라 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이게 그 긴급 제동 장치가 해제되는 조건이 이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급가속을 위해서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행위가 있을 때 이 기능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제동이 됐습니다. 근데 운전자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악셀을 밟는 거예요. 힘껏. 그러면 그 사람을 칩니다. 제동장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예. 저는 원인 규명도 중요한데요. 그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이 사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국토부가 열심히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이 긴급 제동장치의 그 적용 기준, 작동 기준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제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국토위에도 자세하게 좀 면밀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꼼꼼하고 아주 구체적인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고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우리 전 역량을 동원해서 한번 챙겨가지고 다음번 회의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따로 보고를 드리거나 서면 보고를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예.